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기자 반작용을 정의를 했죠. 그리고 도식적으로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기발전기를 갖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그 등가율을 표현하고 이제 정량적인 해석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등가율로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전기자 반작용을 갖다가 등가율로 이제 나타내는 법도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어떤 페이저도로, 물론 이제 등가회로가 세워지면 전압방정식을 세우고, 이제 그 전압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페이저도, 여기서 이제 벡터도라고 표현했지만 페이저도죠. 페이저도를 작성해가지고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 또 뒤에 몇 강의 정도는 우리가 이미 어디에서 내용을 다뤘냐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편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되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동기발전기를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끄집어냈던 거고요. 중복이 되더라도 여기는 동기발전기 테마의 설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그 강의를 갖다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는 무시하고 여기다가 또 새롭게 주제는 같지만, 그때랑 주제는 같지만 여기서는 동기발전기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약간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저는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전기자 자속의 영향으로 주자속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자 자속, 즉 전기자 전류가 흘렀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부하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주자속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결국 증자가 영향을 미치는데 증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즉 자속을 좀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감소시키기도 하는 영향이 나타난다. 그것은 부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자,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이 여자 전압이죠. 이 여자 전압의 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등가율로 상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등가율을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이게 뭘로 등장을 하냐면 이제 그 전기자 반작용 자속의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회로상에서 이제 뭘로 도출시키냐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죠. 즉 전류와 자속의 비는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인덕턴스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우리가 리액턴스라는 상수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 회로상에서는 자속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크기의 영향, 여자 전압 크기의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리액턴스를 반영시켜 갖고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로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정의했던 부분,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등가율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갖다가 등가율로 이제 표현해 준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그 변압기나 유도전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코일의 저항, 권선의 저항이죠. 권선의 저항,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거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여기에 붙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 거냐면 전기자, 여기서 이제 A는 아마추어에서 전기자에 대한 용어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흘렀을 때 전기자 자속이 발생할 거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 전기자 전류가 흘렀을 때 바로 이게 전기자 전류가 흘렀을 때 얘를 갖다 등가율상 여기다 등장시켜 놓으면 여기서는 뭘로 작용하냐면 전압 강화로 여기서 작용을 하겠죠. 회로 내에서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가위로를 그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정량적으로 어떤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즉 정량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등가위로라고 보면 되니까 우리 엔지니어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로상에서는 이 영향을 갖다 뭘로 표현했냐면 전압 강하로 표현한 거죠. 전기자 전류가 흘렀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 강하 분만큼 이 여자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거 현상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증가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감소가 되기도 하겠죠. 이 크기가, 이 전압 강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압 강하의 위상에 따라서 그 크기가 감소되기도 하고, 그러면 감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 강하 위상에 따라 가지고 증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증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전압 강하라고 그러면 전압이 무조건 뭐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죠. 전압 강하도 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이 증가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역류를 보상하다 보면 알죠. 우리가 과보상이죠. 그러니까 캐패시터 가지고 우리가 역률 보상을 하잖아요. 그때 과보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압 강하는 더 커지죠. 전압 강하 더 커지는데 전압 강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압 강하 그 위상이 전압을 키우는 쪽, 수전단 전압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위상이 그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그건 이제 오히려 더 커지는, 전압 강하 커졌는데 오히려 그 값이 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전기자 반작용이 여기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부분은 다른 부분의 값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두 개가 존재하죠. 실제로 두 개가 존재하는데 XA하고 XL, 즉 누설 리액턴스죠. 여기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얘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양이기 때문에 그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거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동기 리액턴스라는 걸 쓸 때도, 동기 리액턴스라는 말을 쓸 때도 거의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의 이제 얘가 거의 이 성분이 거의 메인이다, 이렇게 도미넌트한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기자 반작용에서 영향을 받고 나서 이제 크기가 이제 변하게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선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력계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회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부하로 연결되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반영한 동기발전기 등가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페이저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벡터 해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벡터 해석을 해볼 텐데, 그럴 때 한 번에 이제 그리는 게 조금 복잡하고, 뭐, 그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회로를 갖다 두 분으로 좀 쪼갰습니다. 이렇게 두 블록으로요. 그래서 요렇게, 자, 등가회로를 그렸으면 우리가 페이저도를 그리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죠. 등가회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압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페이저도를 그리는,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등가회로를 그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전압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 부분만. 회로가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회로라고 생각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V, 이게 V죠. 예. 여기 있는 단자전압이죠. V, 여기죠. 단자전압. 여기 V.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요. 얘를 갖다 여기서부터 보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전압 강하, 전류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전압 강하하고 이 단자전압하고 더해져서 이게 전압 강하잖아요. 그죠? 여기 전압 강하. 이 전류는 갖다가 IA가 계속 흐르는 거죠. 여기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압 강하죠. 여기서는 권선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하가 반영된 거죠. 이 전압 강하가 더해져서 합성 기전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에 대한 전압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요 부분요. 요 부분에 전압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합성 기전력은 여기에 전압 강하가 더해졌을 때 합성 기전력과 여기 부분에 전압 강하가 더해져서 여기 여자 전압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자 전압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전압방정식을 세워서 각각 이제 페이저도를 각각 나눠서 한번 그려보면, 나눠가지고 이제, 나눠서 그리지만 실제로 이제 다 이제 이어서 그리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중첩이 되니까, 여기서 중첩해서 이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좀 편하다. 한 번에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는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DF 부분이죠. DF 부분의 전압방정식을 갖다 먼저, 요걸 갖다 먼저 페이저도상에서 옮겨 놓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페이저도상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 이게 단자전압을. 자, 그래서 여기 기준을 잡을 때는, 저는 페이저도를 그릴 때 기준 잡을 때는 항상 이 0도 선상에다 잡아놓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땐 나머지 위치들을,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싹 잡아놓는 거죠. 여기 0도 위치다. 그리고 나서 이 전압 강화가 합쳐진 게 이제 합성 계절력이다. 즉, 전기자 반작용 영향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값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전압 강화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부하가 어떤 상태이냐를 갖다가 정의를 해야 우리가 전류를 갖다가 여기다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은 갖다가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전류를 갖다가 어디에 배치시킬 거냐, 즉,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전류 위치를 갖다가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일반, 지상 부하인 경우, 이제 순수한, 지난 시간에 도시계획에서 순수한 L부하, 순수한 C부하, R부하 이런 걸 해봤으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지상 부하에서, 일반 지상 부하라는 것은 RL형 부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 전압보다 늦은 것이죠. 이게 이제 부하전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예, 부하전압보다 이제 늦은 지상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갖다 표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전압 강화가, 이 권선에 의한 전압 강화죠. 권선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죠. 전압 강화는 요것과 이제 나란하게 되죠. 동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동상으로 우리가 그려줘야 되게 맞겠죠. 그 다음에, 전류하고 나란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죠.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앞에가 J가 붙게 되죠. J에 IA에 XL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전류보다 90도 앞서게 그려놔야 맞겠죠. 페이저도상에서. 그래서 J를 갖다가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때 9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보다 90도 앞서는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 부분이 이제 전압 강화 부분이 되죠. 전압 강화하고 여기 단자전압하고 합쳐져서 우리는 EA 네트가 되는 것이죠. EA 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있죠. 그때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리는 것은, 페이저도를 조금 더 잘 그리는 것은 여기 길이보단 여기 길이를 우리가 크게 그려주는 것이 잘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권선의 저항보다는 결국 이제 전류는 똑같은 전류가 곱해져 있으니까 권선의 저항보다는 누설 리액턴스가 우리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압기를 보더라도 권선의 저항보다는 누설 리액턴스가 우리가 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니까 조금 더 길게 그려주는 것이, 여기 부분을 갖다 상대적으로 길게 길이가 여기 크기를 의미하니까 길게 그려주는 것이 잘 그리는 것이죠. 이것보다 좀 더 과하게 좀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방정식이었죠. 이제 이 두 개의 전압방정식을 갖다 이어서 그리면 되죠. 여기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죠. 여기 전압방정식으로 그릴 때는 여기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고. 여기가 기준. 여기다가 전압 강화. 여기가 이제 이 전압 강화가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의한 전압 강화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여기랑 조금 위상이 나란하게 그려져야 맞겠죠. 여기다가 같잖아요. 위상이 같잖아요. 위상이 달라질 리가 없죠. 여기서 그 대신에 여기 길이는 여기보다도 여기 길이보다도 더 길게 그려주는 것이 잘 그리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누설 리액턴스보다도 더 많이 크다. 그러니까 영향이 크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가 크다는 이야기죠.
즉 전압강화도 더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길게, 이거 길이보다 더 길게 그려주는 것이 이 페이저도를 작성하는데 아주 잘 그린 페이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다른 어떤 결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하게 되면요. 자, 어쨌든, 자, 좋습니다. 요 전압 강하고 요게 합쳐져 합성 기전력이죠. 요게 합쳐져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주자속에 의한 성분만 딱 나타나요. 주자속에 의한 여자 전압만 딱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 나타낸 뭐냐면 앞에서 나타난 등가이로를 페이저도로 잘 옮긴 그림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따지면, 자, 여기까지 결론을 따지면 이렇습니다. 자, 여자 전압에 영향을 줘서 얘가 만들어진, 결국 이제 해석은 이제 거꾸로 해보면 영향으로, 전기자 반작용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예,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일반 지상 부하와 연결되는 경우는 감자가 되는구나. 감자. 그 영향으로, 전기자 자속 영향으로 감자라고 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줄어들었잖아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감자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자속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풀이를 해주면 이렇습니다. 자속의 입장에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순수하게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냐면 파이 F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분이죠. 즉 주자속이죠. 계자자속이죠. 계자자속. 그러니까 이 계자자속으로 여기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계자자속으로. 근데 자, 우리가 위상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제 위상이 증가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자속과 그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그 원인이 된 그 자석과의 기전력과의 위상 관계는 90도 위상차가 난다고 했어요. 90도 위상차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보다 이 기전력은 90도 뒤진 거죠. 90도 뒤진다고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뒤진 위치가 여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석의 위치는 그것보다 앞선 위치죠. 여기가 정확하게 90도, 90도 앞선 위치에 요 주자속을 갖다 여기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요 부분이요. 이제 요 부분을 갖다 먼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자 자속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등장해야 맞냐면은 이제 전기자 전류하고 동상으로 나타나겠다.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석이니까 전기자 자석과 전기자 자속은 전기자 전류랑 이제 동일한 위상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선상을 요런 벡터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요 벡터로. 그래서 그 한계점은 어디까지 오게 될 거냐면 결국 EN 네트죠. 결국 합성 기전력이죠. 합성 기전력과 이제 합성 자속은 또 90도 위상차가 나야 될 겁니다. 요것이 이제 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합성 자속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전기자 자속은 여기까지. 여기 선상인데 여기까지, 크기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위상이, 이 전기자속 위상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작용하면 더 증가해 버릴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한, 이렇게 합성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합성이 되니까 결국 여기 합성 기전력은 이렇게 되니까, 즉 계자자속하고 그다음 전기자속이 합성된 자속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크기가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속의 감소, 얘의 영향으로 주자속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가 기전력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의 그 전압 강화랑 전압 강화 부분이죠. 이 전압 강화 부분하고 이제 요 두 개의 전압 강화가 이제 리액턴스에 의한 이제 전압 강화죠. 총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인데, 그죠? 자,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동기 리액턴스.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의 이제 메인 파트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동기 리액턴스의 메인 파트가 된다. 여기에 이제 전기자의 권선의 저항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양이, 이 양에 비해서 많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이제 계략적인 간이 등가위를 부릴 때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기 리액턴스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일반 진상부하요, 지상이 아니라 진상부하가 연결이 된 상황에서의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한번 페이저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등가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 방정식을 동일하게 세운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이 전압 방정식을 세우고, 페이저도를 작성할 때는 순서를 가지고 그리면 좀 작성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 3번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걸 그리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자속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마지막에 한번 거꾸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로 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그릴 수가 있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전압을 갖다가 단자 전압을 갖다가 여기다가 먼저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을 세울 때는 저는 항상 여기다가 세웁니다. 0도인 위치, 여기를 갖다가 0도로 놓고 나머지의 상대적인 위치를 갖다 그려보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류를 어떻게 둘 거냐. 우리가 이제 해석에 대한 방향이죠. 우리가 일반 진상 부하를 일대의 영향을 갖다 고려하기로 했으니까 전류는 부하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크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위상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준은 전압으로 잡아놨으니까 전압에 대해서 일반 그 진상 부하인 경우는 앞서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일반 진상이기 때문에 90도로 하면 일반 진상이 아니죠. 그거는 순 카페시타 부하가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요걸 기준을 잡았으면 이제 우리가 전류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전류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잡아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전압강화를 갖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전압강화를 표현해보면 전류하고 이게 동상이 되는 거죠. 전류랑 동상으로 이렇게 저항해서, 권선의 저항에 의한 전압강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 전류보다 90도 앞서도록 뭐냐면 전압강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전류보다 90도 앞서도록 전압강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압강화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 90도 앞선 위치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옮기면 요게 되겠죠. 여기서도 제가 잘 그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길이보다 요 길이를 더 길게 그려주면 더 좋다. 더 의미가 더 뚜렷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것보다 좀 더 길게 그려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압강화가 합쳐진 게 바로 E의 네트다. 합성 기전력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1번은 다 완료를 시켰죠. 자, 2번을 그릴 때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서 이 기준점을 갖다 여기를 새롭게 잡아줬죠. 여기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2번을 갖다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죠. 기준만 있으면 페이저도에서는 기준이 잡히면 그 다음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서의 또 전압강화죠. 전압강화. 여기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화죠. 요게 이제 메인이 되겠죠. 자, 요거잖아요. 여기 리액턴스 크기만 다르기 때문에 위상이 얘랑 바뀌지 않죠. 그래서 나란히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위상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전압강화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잘 그리는 건 요거 길이보다 요 길이를 갖다 더 길게, 사실은 더 많이 길게 그려주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만 그걸 지켜줬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요 전압강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전압강화를 갖다가 이제 더해준 게, 여기서 벡터적으로 더해준 게, 그죠? 더해서 나타나는 게 요게 바로, 여자 전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결론을 갖다가 보시면, 여자 전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요, 거꾸로. 근데 뭐냐면 이 값이 커졌어요. 증가했어요. 전기자 반작용 영향으로 커졌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위상이 이렇게 된 게, 이게 그거잖아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화가 이런 위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냐면 그게 전압 강화라고 해서 무조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게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페이저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전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지? 증자가 나타나는구나. 증자가 나타났겠구나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자속에 대한 상황으로 한번 역추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F하고 phi F가 한 쌍이죠. 그죠? 얘랑은 90도. 90도 얘가 앞서도록 여기다 배치를 시켜 놓으면 되겠죠.
자, 전기자 자석은 이 전기자 전류랑 나란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얘가 얘를 맞는 거니까 동일한 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요선상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요선상에다가 그려주면 되는데, 어디까지가 한계냐면, 파이의 네트하고 E의 네트가 또 한 쌍이죠. 얘가 뭐냐면 90도 앞선 위치, 요 선상에서 나타나겠죠. 요 선상에서. 그래서 여기 선상과 요 선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자석인 계자자석에 전기자자석이 이제 합선이 될 텐데, 여기는 뭐냐면, 더해지는 쪽이죠. 크기가 증가되는 쪽으로, 이게 크기가 더 증가되는 쪽으로 합성이 됐죠. 즉, 전기자 반적이 증자시키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증가되는 건 좋은 거고 감소되는 건 나쁜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영향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안 주는 것이 가장 제어하고 그걸 갖다 운영하고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되는 것은 또 좋은 거고 감소되는 것도 나쁜가 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자 반작용을 갖다가 이용해서 전기자 반작용의 어떤 의미를 그 등가이로 상에 우리가 표현을 해봤고요. 그 등가이로를 갖다가 또 전압방정지를 세웠고요. 전압방정지 세울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조금 편리할 거냐 방식을 선택을 할 때 좀 나눴어요. 회로를 나눠서 전압방정지를 세워서 그리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편리하게 우리가 이걸 갖다 그려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때 단순히 이 그림의 모양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의미를 하나하나 두었을 때 나중에 등가이로를 갖다 해석할 때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